이렇게 알류를 잠시만요. 죄송해요. 근데 메르스는 친구 없었잖아요. 여자친구는 있었잖아요. 아 넘어가. 좋아요와 다시 이거 맨날 하던데. 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민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석준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야, 역사적인 순간이 드디어 오늘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옆에 계신 노민성 군은 오늘 처음 뵙고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색한데 좋은 작품을 읽어보면서 그 어색함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뭔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선 알베르 까미라는 분이 누군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작가는 프랑스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알베르 까미이고요. 다양한 작품들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1942년 이방인을 발표하면서 칭송을 받게 된 작가입니다. 실제로 44세에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44세요? 네. 굉장히 젊은데 유능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언제 죽었나요? 그거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알베르 까미 한번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쓴 때가 중요하지. 굳이 죽은 연도까지 알아. 집필 당시에 카미의 상황부터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까미는 책 이름 이방인처럼 평생 이방인으로서 이방감을 느끼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까미는 당시 프랑스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에서는 프랑스인이고 또 프랑스에 와서는 알제리 사람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랑스 많은 인사들은 파리 사범 고등학교 출신이었지만 까미는 알제리 알제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또 까미는 어린 시절 매우 극빈자였고 또 까미의 엄마는 문맹이자 또 반벙어리여서 늘 어두웠던 집안에서 아빠 없이 혼자 자신만이 책을 읽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이방감을 느끼는 이방인으로 살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슬픈데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까미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까미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반전론자였고 또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한 이후로는 다양한 저항 활동에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조직 콩바에 가담도 했고요. 대학 은사의 권유로 공산당에 입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공산당과도 싸우기도 했습니다. 즉 까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까미의 삶을 알면 이방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책 내용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 내용의 중심 소재가 실존주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존주의가 정확하게 뭔지 사실 애매하고 실존주의 하면 샤르트르다 이 정도밖에 안 사람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실존주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방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존주의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사실 실존주의는 언제나 들어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인간은 실존과 본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존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그런 모든 사람의 그 육체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은 육체의 덩어리가 다른 사람과 구분이 되는 거는 각자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본질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인간은 처음에는 육체의 덩어리로 구분할 수 없게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각자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본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가 존재가 본질보다 앞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세상의 규범이나 법칙보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 그리고 현재만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특정한 본질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줄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필요할 것 같은데 메인 캐릭터가 이 네. 소설에서 이제 메르소라는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메르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인공 메르소는 어떠한 역할에서 되게 자유로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보다 자신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소에게는 꼭 필요한 것도 꼭 해야 하는 것도 그런 원칙도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에도 되게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작가 까미는 그런 메르소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의 존재로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이방인 책에는 있더라고요. 장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자베르 형사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에서는 또 메르소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있을 텐데 흔히 안타고니스트라고 하죠. 그런 인물은 이 소설에서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2부에 가면은 검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주인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작가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직 진실로만 살아가는 메르소와는 달리 검사는 논리나 필연 그리고 합리 이런 거를 중요시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후에 1, 2부 설명하면서 메르소나 검사의 성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작품 줄거리를 본격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방인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1부는 6개의 장, 그리고 2부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부와 2부에서 1부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1부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전체적으로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고요. 글 초반에는 메르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죽었는데도 되게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여자친구 마리에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가 원한다면 결혼을 할 수 있다 라는 말도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메르소의 성격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이후에 메르소는 옆집에 살고 있는 불량배인 레이몬과도 친구가 되고요. 레이몬은 메르소에게 지금 자신과 만나고 있는 내연녀를 패줘야 하는데 그녀를 유인할 만한 편지를 대필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메르소는 굳이 이걸 거절할 이유는 없다라며 부탁을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메르소는 대필을 해주고 레이몬은 자신의 내연녀를 패줍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궁금한데 혹시 편지 내용도 나와 있나요? 아, 편지의 내용이요? 네. 그건 제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편집해주세요. 굳이 그걸 알아야 하나요? 아니, 편지를 보고 올 정도면은 무슨 내용일지 참 궁금하잖아. 네. 그리고 메르소는 이후에 레이몬의 초대를 받아서 여자친구와 함께 해변으로 놀러를 가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내연녀의 남자 형제들이 복수를 하겠다며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필 그때 메르소는 레이몬의 총을 가지고 있었고 우발적으로 그들 중 한 명인 아랍인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요. 결국 그렇게 돼서 바로 즉시 체포가 되고 그 이후에 2부에 재판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책의 이제 시작 부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1부에서 시작할 때 네네. 이제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어쩐지 어쩌면 어제일지도 모르겠다. 그쵸. 어쩌면 어제일지도 모르겠다. 네. 이 문구를 넣은 까미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 문구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었나요? 아, 네. 그 문구가 되게 유명하죠. 그런 문구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메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을 마주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구나,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거를 봤을 때 메르소가 되게 인간성이 결여된 인물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메르소의 입장만 생각을 했을 때는 80km 떨어진 요양원까지 메르소는 갔기 때문에 이미 요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인식으로는 돌아가신 엄마를 대하는 아들의 모습은 뭐 통곡을 한다거나 너무 슬퍼서 뭐 미쳐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가면 힘들고 몸이 지치고 그러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메르소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소의 좀 특징을 좀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네. 메르소는 모든 게 우연인 삶으로 살아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삶과 죽음이 사실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쵸. 메르소도 뭐 어머니에 대한 정이 있었겠지만 누구나 죽는 건데 삶이든 죽음이든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실존주의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고단한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니까 굳이 죽음을 슬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메르소의 특징이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영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한테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말한 이유는 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그런 말을 했었어야 될까요? 맞아요. 저도 좀 메르소가 되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책에서 보면은 메르소는 뭐가 중요할까? 뭐가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결혼을 하자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메르소의 성격 특징을 좀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서 이용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결정장애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결정장애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럼 이제 2부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러니까 2부가 이제 작품의 핵심일 텐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2부에는 메르소가 재판을 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과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소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는데요. 여자친구 마리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그러니까 메르소가 어머니의 죽음에도 되게 무덤덤하게 반응을 했고 또 놀러 다니기까지 했으며 되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메르소를 겨누는 그런 칼이 됐고 이 법정에서는 아랍인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 장례식에서의 메르소의 태도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크게 검사와 메르소의 대립이 나타나는데요. 대립을 통해서 우연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연인,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의 편과 합리, 논리, 필연을 믿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메르소가 가진 살인 동기나 아니면 이제 살인 상황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메르소의 살인 동기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책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제 메르소는 재판에서 왜 죽였냐고 물었을 때 나는 태양 때문이었다, 붉은 태양 때문이었다라고 태양이요?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외에는 별다른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은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사실 묵비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묵비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답변해야 하지만 말의 한계 때문에 할 말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말은 숙명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틀 속에서 되게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잘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메르소는 진실이 붉은 태양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런 진실을 합리적인 이야기로 포장할 수 없어서 말을 더 이상 못했고 또 사람들을 더 이상 설득시킬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명치고는 너무 그럴싸하지 않은 변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메르소와는 다르게 검사는 계속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데요. 네네.
검사는 이야기의 논리를 충실하게 채우면 이야기가 힘을 발휘하고 배심원단, 재판장, 그리고 청중의 공감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말이 되고 논리가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메르소가 말하는 태양 때문이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좀 버거운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력이 없었고 네네. 검사 쪽으로 재판이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작품 1, 2부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 제목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에서 왜 이방인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왜 책의 제목이 이방인이고 또 까미가 말하는 이방인이란 무엇인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앞서서 메르소가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근데 사실 메르소가 왜 이방인이 되었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메르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대 사회가 구축해놓은 가치 체계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메르소를 부조리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솔직한 그리고 오히려 순수하기까지 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아싸라는 뜻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아싸. 인싸 되고 싶으면 조금 거짓말해라. 뭐예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이 네.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뭔지 네.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방인의 시사점을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메르소의 삶을 보면 되게 필연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이유가 없다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런 메르소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좌표나 필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한심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봤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현대인들은 사회의 통념이나 그런 사회의 가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원하는 거는 뭔지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런 거에 급급하게 따라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간다고 사실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우리를 보면서 메르소 자신을 희생시켜서 진실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시간을 24시간 쪼개서 관리하는 편이어서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메르소는 조금 한심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작품을 이제 읽어보면서 조금 이제 메르소가 봤을 때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제가 이방인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소감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100%로 실존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실존주의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고 또 이방인의 메르소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에 사실 초반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메르소를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힘들지 않았나? 근데 또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방인 메르소를 더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혹시 싶습니다. 메르소 같은 사람이 돼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사회의 가치에 아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 마음에 들었던 분들은 저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